저희 지난주 과제에 남아 있는 거 마저 보겠습니다. 다음 과제는 이제 뭐 포함관계에 대해서 이제 확인시키는 과제고, 뭐 가로 1번 보겠습니다. 가로 1번은 여기 지금 다 이제 구간 형태고, 뭐 양쪽 끝점 다 안 들어가 있는 구간 형태고, 이제 2번 기전은 뭐 양쪽 끝점을 실수로 썼는데, 결국은 여기 양쪽 끝점을 실수로 쓰고 이런 구간 형태면 이게 기저인 위상 공간을 저희가 보통 위상 공간이다 라고 부르고, 지금 1번 기전은 뭐 형태는 똑같이 생겼는데 이제 양쪽 끝점이 이제 무리수로 써져 있는 형태고, 이 둘 간에 지금 뭐 포함관계에 대해서 확인하라 라는 게 지금 가로 1번인데, 우선은 뭐 똑같은 형태고 이제 끝점만 무리수 유리수의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무리수 실수의 차이만 있으니까 무리수하고 실수는 당연히 포함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미 1번 기저하고 2번 기저는 기저들끼리에 대한 포함관계가 있고, 당연히 2번이 더 많은 기저를 갖고 있고, 그럼 생성시켰을 때도 더 많은 계집합을 갖는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에 여기 유리수를 끝점에 쓴 형태로 생성시킨 거랑 이제 보통 이상이랑 이제 똑같다라는 걸 확인을 했었고, 그걸 확인했을 때도 사실 여기 흐름대로 확인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 반대쪽 포함을 확인을 할 때, 여기 지난주에 여기 유리수가 끝점에 있는 거 확인할 때, 반대쪽 포함을 할 때 그냥 유리수 조밀성을 이용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 뭐 무리수도 어차피 조밀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2번 기저가 더 작은 쪽에 있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2번 기저 원소를 아무거나 택하고 거기서 점을 아무거나 택했을 때 1번 기저를 속에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2번 기저를 가지고 오는데, 2번 기저를 가지고 온다는 내용은 양쪽 끝점에 실수로 갖고 온다는 얘기고, 여기도 실수로 갖고 오고 여기도 실수로 갖고 오고, 그래서 2번 기저를 임의로 하나 가지고 오고 그 안에서 점을 임의로 택하고 그때마다 여기다가 1번 기저를 넣으면 돼요. 근데 어차피 요 실수 사이에 어떤 무리수 얼마든지 있고 이 실수 사이에 무리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 그래서 여기에도 무리수, 여기에도 무리수가 얼마든지 있다. 뭐 R1이라는 무리수, R2라는 무리수가 이제 얼마든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무리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R1, R2라는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무리수를 끝점에 쓴 형태를 찾아와서 안쪽에 넣을 수가 있다가 되죠. 그래서 일단 1번 기저의 형태인 양쪽 끝점에 무리수를 쓴 원소들, 이런 기저 원소들을 넣을 수가 있다. 결국 이것들의 합으로 얘를 만들 수가 있다. 결국은 뭐 1번 기저가 더 뭐 자잘자잘한 기저고 이제 생성한 게 더 강한 얘기도 성립한다. 그래서 포함이 양쪽이 다 성립하고 이제 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사실 끝점에 유리수가 써져 있었던 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확인했던 부분하고 그냥 아예 똑같은 흐름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의 과제. 이제 2번은 이제 왼쪽 끝점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구간을 기저로 갖고 있는 상황이 지금 가로 2번이고, 저희는 이런 구간이면서 양쪽 끝점이 실수로 써져 있는 이 상황이면 요 2번으로 생성한 저희 공간을 이제 하한 이상 공간, 하극한 이상 공간이다 라고 부르고, 이제 끝점을 무리수로 바꾼 것도 뭐 공간에 대해서 혹시 같은지를 확인해 보는 건데, 우선은 형태가 똑같으면서 이제 무리수 실수니까 이제 무리수 실수 간에 당연히 포함관계가 있고, 당연히 많은 쪽으로 생성한 게 더 강한 얘기는 역시 똑같이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반대쪽 포함 얘기를 하려면 2번 기저에서 원소를 택하고 2번 기저에서 점을 찍을 때마다 확인을 해보는 게 가능해져야 되는데, 저희가 결국은 이 문제가 될 만한 점은 사실 끝점을 택했을 때가 문제가 될 만한 후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번 기저 원소 택하고 점을 택할 때 이렇게 끝점을 택하는 게 좀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점을 이런 데서 택했을 때가 좀 의미가 있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렇게 점을 택했는데, 이 점을 갖고 있고 이 구간에 이제 쏙 들어가는 여기 1번 기저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무리수를 끝점에 쓰는 구간 중에서 이 4를 갖고 있으려면
결국 4보다 조금이라도 왼쪽에 있는 무리수가 오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뭔가 4보다 왼쪽으로 조금 빠진 그런 무리수에서 시작하는 구간이 오게 되는 게 필요할 텐데, 어차피 조금이라도 빼게 되면 이 처음 구간에 당연히 들어가는 게 안 돼.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렇게 점을 택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간을 택하고 이렇게 점을 택하면 안쪽에 넣는 애가 찾아지지 않는다. 그렇다는 내용은 1번 공간이 강한 얘기를 하는 게 안 된다. 그래서 반대쪽 포함은 되지 않기 때문에 등호는 되지 않고 이제 한쪽 포함만 성립한다. 그래서 이렇게 끝점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에 저기 가로 2번 과제는 등식이 성립하는 게 아니다. 이걸 좀 보시면 돼요. 또 다음 과제도 여기 1번, 2번, 이제 3번 위상 공간에 대해서 보기에 포함 관계가 지금 올바른지를 물어보고 있고, 우선 1번은 지금 여기 하한 이상 기저 형태가 나와 있고, 2번은 이제 상한 이상의 기저 형태가 나와 있고, 그래서 1번 기저는 이렇게 생긴 형태고, 2번 기저는 오른쪽 끝점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3번 기저는 이제 보통 이상에서 쓰는 열린 개 구간 형태도 기저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구간에서 이제 K를 뺀 형태도 갖고 있는데, K가 이제 자연수 분해들을 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자연수 분해들까지 뺀 것들. 그래서 그냥 K라고 쓰겠습니다. 자연수 분해들을 다 뺀 형태들. 그리고 우선은 일단 여기 보통 이상에서 쓰는 기저를 갖고 있고 추가로 뭔가를 더 갖고 있으니까 보통 이상하고 3번 이상을 비교해보면 이제 3번 이상이 당연히 강하다라는 내용을 바로 하실 수 있고, 또 저희가 지난주에 이 하한이 보통보다 강하다 뭐 이런 내용을 확인을 했었고, 뭐 똑같은 논리를 피면 상한도 보통보다 강하다라는 걸 역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1번도 보통보다 강하고 2번도 보통보다 강하고 3번도 일단 보통보다 강해요. 일단 셋 다 보통보다 강하고 뭐 세 칸의 포함 관계에서 지금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게 문제고, 우선 가번은 이제 1번하고 3번의 포함 관계가 이제 3번이 더 강하다라고 써져 있는 게 지금 맞는지를 확인해 보고 있는데, 그럼 이제 1번에서 기저원소를 이렇게 갖고 오고 점을 택할 때 물론 이제 끝점을 택하는 게 좀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점을 이제 끝점에서 택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를 하나 데리고 오고 점을 이쪽 끝점에서 택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고 있고, 그럼 3번에 있는 이렇게 생긴 애들을 여기다 넣을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사실상 여기는 자연수 분해들을 뺐기 때문에 저렇게 뭐 1보다 큰 쪽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확인할 때는 뭐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렇게 1보다 큰 쪽에서 확인할 때는 어차피 여기 1보다 작은 애들을 빼는 꼴이기 때문에, 그럼 사실상 지금에서 확인할 때는 여기 열린 개 구간 중에서 넣을 게 있는 애를 찾아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이렇게 열린 개 구간이 와서는 결국 여기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게 됐지. 그래서 이런 기저를 택하고 이렇게 끝점을 택했을 때는 3번 기저 중에서 넣을 애가 사실 없다라고 보면 돼. 결국은 3번이 강한 얘기는 안 된다. 3번 얘기가 강하니까 맞으려면 3번에서 안쪽에 넣는 애가 찾아져야 돼. 이게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 가번은 옳지 않다. 다음번은 이제 2번하고 3번을 비교해 보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이제 2번에서 뭐 기저를 역시 갖고 오고 점을 역시 이렇게 끝점을 택했을 때, 이렇게 끝점을 택했을 때 역시 지금 상황도 이렇게 생긴 기저를 안에 넣는 거를 찾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 자연수 분해들을 뺄 거고, 어차피 저렇게 1보다 큰 점을 찾는 데서 얘는 사실상 뭐 의미가 없고, 역시 이런 애 중에서 찾아오는 게 필요한데, 역시 이렇게 끝점을 택해버리면 결국은 얘가 3보다 큰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가번하고 거의 똑같은 흐름으로 이 포함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다음에 답번은 이제 3번하고 1번을 확인해 보고 있는데, 이제 3번하고 이제 1번을 확인해 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생긴 애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는 사실 보통하고 하한을 확인하는 거랑 같은 흐름이라서 뭐 여기서 점을 찍은 애가 여기에 들어가느냐를 확인하는 건 사실 지난주에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여기에서 점을 택했을 때도 얘를 넣는 게 가능하냐를 보는 게 필요한데, 사실 여기에서 사실 좀 의미가 있는 점이, 여기 자연수분의 1들을 빼다 보면은 어차피 0은 안 빠져요. 어차피 자연수분의 1을 뺀다라고 해서 0이 빠지진 않기 때문에 여기 0을 갖고 있는 구간 중에서 이렇게 뺀 꼴을 가지고 오고 점을 0으로 갖고 오는 게 사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집합이 이렇게 0을 갖고 있는 구간에서 K를 뺀 3번 기절을 이런 걸로 갖고 오고 점을 0으로 갖고 오는 게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게 의미가 있고, 이 상황에서 이제 1번 기절을 안에 넣는 게 가능한지, 여기 계속 이렇게 n분의 1들이 빠져요. 그래서 n분의 1들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여기 0을 포함하는 이제 1번 기전은 뭔가 요런 꼴이 오는 거일 텐데, 입실론이 아무리 작아도 여기 n분의 1들이 계속 빠지다 보면 여기 파란 선분 안에도 빠지는 게 있을 거고, 그렇다 보면 여기 파란 선분이 이 집합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입실론이 아무리 작아도 여기 n분의 1 꼴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n분의 1을 뺀 집합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돼.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의미 있는 점은 사실 이런 점, 0이라는 점이 의미가 있는데,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안쪽에 넣을 수가 없다가, 이제 3번하고 2번을 확인해 볼 때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있는 집합이 이렇게 0을 갖고 있는 구간에서 n분의 1을 빼고 점을 0을 택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렇게 생긴 애를 따져보는 게 의미가 있는데, 여기 역시 이렇게 n분의 1들이 빠지고 있는데, 역시 점을 0이라고 택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어차피 2번은 0쪽에서 닫고 이런 파란 구간을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n분의 1들을 빠졌지 여기 이쪽에선 뺀 게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파란 애가 넣어지는 게 가능해. 그래서 0에서 닫은 꼴을 이용해서 이렇게 넣는 게 가능하고, 사실 뭐 0만 확인해 보고 있지만 사실 저게 가능하면 다른 것도 사실 가능하게 돼. 그래서 여기 3번 기저 안에 2번 기저를 넣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2번 기저들의 합집합으로 얘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2번 기저가 더 강한 공간을 만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기 중에서 네 번째 보기만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3번 기저, 여기 열린 개 구간도 갖고 있고, 이제 K를 여기 n분의 1을 뺀 것도 기저로 갖고 있는 이 공간을 저희가 K 위상이다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3번 위상 공간은 K 위상이라는 위상 공간이, 어쨌든 이제 셋 다 이제 보통 이상보단 강한 이상 공간이고, 이제 보기 중에서 라번 보기만 성립을 한다. 예. 뭐 다음 과제는 이제 부분 기저로서 이제 생성시킨 공간이 지금 어떤 공간이냐를 확인해 보고 있는 과제고, 이제 동그라미 1번은 이제 뭐 무한대까지 가는 구간하고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오는 구간, 이런 형태를 부분 기저로 갖고 있는 형태고, 그래서 결국 이런 형태들은 이제 교집합을 시키다 보면 뭐 제가 편해서 숫자를 그냥 썼는데, 그냥 이렇게 생긴 구간 두 개를 교집합하다 보면 이런 구간 형태가 역시 나올 텐데, 어차피 이쪽 끝점하고 이쪽 끝점이 지금 실수를 다 쓸 거기 때문에 교집합에서 이쪽하고 이쪽에 실수란 실수가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다 실수 형태가 모두 다 나오는, 그래서 사실 교집합을 시키다 보면 양쪽 끝점에 실수가 들어가는 이런 꼴들을 모조리 다 갖게 되는 게 기저 형태가 뭐 정확하게 보통 이상 공간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여기 끝점이 유리수란 조건만 차이가 있는데, 어차피 교집합을 시키다 보면 이렇게 구간꼴이 나올 거고, 지금 2번에서는 끝점이 유리수니까 여기 양쪽 끝점에 유리수만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지만 양쪽 끝점이 유리수인 것도 생성하고 나면 보통 이상 공간이 또 된다. 예. 그래서 물론 얘도 보통 이상 공간이 되는 게 맞다. 예. 그래서 1번, 2번 다 이제 보통 이상 공간이 맞다. 예. 뭐 역시 뭐 부분 기저로 이제 기저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두 개 교집합, 세 개 교집합, 뭐 어떤 유한계의 교집합을 한 게 기저 원소의 형태다를 알고 계시면 돼요. 예, 뭐 다음 과제는 이제 거리 재는 방식이 3개가 주어져 있고 각각의 거리들마다 이제 직경값을 구해라 라는 성향의 지금 질문이고, A집합은 지금 뭐 원판 모양이 지금 A집합으로 주어져 있. 그래서 0,0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1이고 뭐 바깥선상도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상황의 A집합이 주어져 있고, 각 거리들에 맞춰서 이제 지름값을 확인하는 게 지금 문제고, 일단 D2는 택시 거리로, 뭐 D3는 지금 최대 거리로, 뭐 D1은 여기 D2 거리하고 1의 최소값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선은 1번하고 3번은 뭐 바로 해결이 돼요.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이미 1하고 뭐의 최소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값 자체가 당연히 1보다 이하로 나올 거고, 특별히 이 두 점을 가지고 거리를 재면 이 점하고 이 점을 가지고 이제 D1에서 거리를 재면 그냥 D2에서 이제 거리를 잰 다음에 뭐 D2에서 거리를 재면 그대로 2가 나오고, 뭐 당연히 최소값을 구하면 당연히 1이 나오니까 1이 나오는 게 당연히 있고, 어차피 다른 걸 재도 1 이하가 나오니까 당연히 저 1이 결국 상한값이자 최대값이 되는 것. 당연히 D1에서 지름을 재면 당연히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D3에서 이제 거리를 재면 역시 이 두 점을 갖고 이제 D3에서 거리를 재면 2가 나오고, 다른 점을 가지고 거리를 쟀을 때 2보다 크게 나오는 게 사실 없죠. 그래서 여기 뭐 지금 최대 거리로 거리를 쟀을 때 X에서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것도 있고 Y에서 가장 차이가 많은 것도 어차피 있고, 2보다 더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없으니까 어차피 이 2가 결국 뭐 최대값이자 상한값이고 지름값이 2가 돼. 그래서 이제 1번에서 지름 구하는 거는 이제 3번에서 지름 구하는 거는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2번에서 지름 구하는 거를 조금 더 보시면 돼요. 2번에서 지름 구하는 거를 이제 몇 가지를 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뭔가 안쪽에서 점을 2개를 택해서 거리를 잰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물론 D2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D2에서 이렇게 안쪽에서 점을 2개를 꺼내와서 거리를 잰다라고 하면 요 선분 길이하고 요 선분 길이를 더하는 상황이 이제 D2에서 거리를 재는 건데, 여기가 만약에 연결시킨 선분이 그 지름의 일부분이 아니었을 때는 뭐 지름의 양끝점이면서 얘가 평행한 선인데도 이렇게 옮겨가서 다른 두 점을 갖고 와서 거리를 재다 보면 당연히 삼각형에 닮아 있고, 당연히 여기 지름이 아닌 선분이 빗변에 있을 때하고 지름이 빗변에 있을 때하고를 비교해 보면 뭐 당연히 이쪽이 더 큰 삼각형이 나올 거고, 당연히 택시 거리를 쟀을 때 이게 당연히 큰 값이 나오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안쪽에서 점을 택하다 보면 평행하게 옮기다가 이제 지름의 양끝점으로 가서 이 지름의 양끝점에서 택시 거리를 잰 게 당연히 더 크게 나오니까 당연히 이런 점들은 뭐 지름값을 잴 때는 무시해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지름의 양끝점에서 뭔가 그 최대값이 나올 만한 점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이제 충분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지름의 양 끝점에 있는 점에 대해서 그 최대값이 나오는 경우를 찾아보시면 충분하고,
역시 뭐 사이각을 잠깐 세타라고 써보면 지름값이 지금 2고 택시 거리를 거리를 재게 되면 이제 2배의 코사인 값하고 이제 2배의 사인 값을 더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뭐 고등학교 때 하시던 대로 이제 합성을 해보고 나면 최대값이 이제 2루트 2가 된다라는 상황을 알 수가 그 정확하게 세타가 이제 45도일 때, 그러니까 세타가 45도이고 세타가 이제 45도이고 이제 사인 값이 1이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럼 최대값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 사이각은 이제 45도이고 사실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는 상황이 됐을 때 루트 2, 루트 2가 되는 그 상황이 됐을 때가 그 최대가 나오는 값이고 그게 곧 D2에서 잰 지름값에 해당한다. 그래서 D2에서의 지름값은 이제 2루트 2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지름의 양끝점이 오는 상황 중에 뭔가 최대값이 나오는 상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뭐 지름의 양끝점인 상황에 맞춰서 최대값을 찾으시면 되고 뭐 여기 잠깐 세타라고 두면 세타에 대한 식으로 이제 택시거리를 쓰고 나면 합성을 시키고 나면 최대값이 바로 보여요. 예.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예, 다음 이게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에 했던 부분이 과제고, 뭐 과제는 여기까지였었죠. 뭐 여기 마지막 과제 이제 보시면 우선 저희가 지난주에 확인했던 내용이고 이제 복습할 때도 잠깐 있었던 내용으로 이제 X가 전체 공간이고 이제 A가 거기 안에 있는 부분 공간이고 그 안쪽의 집합 B에 대해서 지금 여기 첨자에다가 지금 전체 공간을 안 쓴 것도 지금 전체 공간에서 구한 내부라고 쓰기로 지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공간에서 B의 내부 구한 거, 이게 A 공간에서 B의 내부 구한 거. 그래서 전체 공간에서 B의 내부 구한 거랑 A 공간에서 B의 내부 구한 게 일반적으로는 포함관계가 성립을 하고, 예, A 공간에서 구한 게 더 큰 쪽의 포함관계를 갖는 게 성립을 하고, 이 큰 집합에다가 전체 공간에서 A의 내부를 교집합을 시킨 거는 등호까지 성립을 한다. 예, 이게 아까 복습할 때도 잠깐 언급해 드렸고 지난주 제일 끝에 저희가 증명까지 했던 부분. 그래서 일단 지금 요 마지막 과제는 이 등호를 뭐 알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과제예요. 그래서 이 등호를 알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과제고, 그래서 지금 최종 질문이 지금 여기 우변값이, 그러니까 우변을 지금 구하는 게 최종 질문인데 저희 지난주 내용에 의하면 좌변하고 같은 집합이고, 그러니까 전체 공간에서 B의 내부를 구하는 문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체 공간에서 B의 내부를 구하는,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고 전체 공간에서 B의 내부를 구하시면 돼요. 어쨌든 전체 공간에 쓰는 이제 기저의 상황이 이렇게 생긴 구간을 곱한 형태가 이제 전체 공간에서 쓰는 기저인데 지금 점선하고 실선을 정확하게 이제 구별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사각형 모양인데 여기 점이 없는 부분이 곱해져 있는 부분은 이제 점선으로 쓰시면 돼요. 이쪽은 점선으로, 여기도 점이 없으니까 거기 곱해져 있는 부분은 점선으로, 이런 점이 있는 부분은 이제 실선으로, 점이 있는 부분은 이제 실선으로, 사이사이에 점도 다 있으니까 여기 사이가 다 있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기저에 대한 직관적인 모양이 사각형 모양이면서 실선이 이쪽에 점선이 이쪽에 있는 형태다 라고 이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지금 원판 모양으로 B가 나와 있고 저희는 전체 공간에서 B의 내부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뭔가 A 공간에서 뭐 구하는 상황하고는 전혀 별개로 답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답도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전체 공간에서 쓰는 기저고 이 기저를 이용해서 전체 공간에서 이 집합의 내부를 구하는 게 지금 해야 될 일이고, 일단 여기 안쪽에서 점을 택하면 이 기저 혼소가 들어가는 게 당연히 잡혀요. 이렇게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안쪽에서 점이 누구를 찍고 시작을 해도 이런 기저를 적당히 넣는 게 당연히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점들은 4점이 되는 게 당연히 다 성립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안쪽의 점들은 다 내부점이 되는 게 맞고, 여기 테두리 쪽에 있는 점에 대해서 내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가르시면 되는데,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고 이제 실선점선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그리신 다음에 여기 테두리에 있는 점을 4분면별로 지금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 4분면 테두리에 있는 점, 2, 4분면 테두리에 있는 점, 3, 4분면 테두리에 있는 점, 4, 4분면 테두리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다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1, 4분면 테두리에 있는 점, 그러니까 이런 점이 몇 점이냐를 확인을 하시려면 이런 기절을 이 점을 포함하는 계집합을 잘 잡아서 안에 넣을 수 있느냐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기저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파란 기저를 안에 넣는 건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는 이런 점이 내 점이 아니다. 1, 4분면 테두리에 있는 점은 내 점이 아니다. 그럼 이제 2, 4분면 테두리에 있는 점이 또 내 점인지를 확인해 보시려면 이 기저를 속에 넣을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생긴 파란 집합을 안에 넣을 수 있는가를 볼 건데, 파란색 집합이 밖으로 나가는 게 있으니까 안에 넣는 게 안 된다가, 그 다음에 3, 4분면 테두리에 있는 점이 내 점이 맞는가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생긴 애를 지금은 넣을 수 있죠. 이렇게 생긴 기저니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3, 4분면 테두리에 있는 점은 내 점이 맞다. 그 다음에 4, 4분면 테두리에 있는 점은 기저를 갖고 오다 보면 이렇게 올 테고, 여기 파란색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파란 기저가 안에 넣는 게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안 되고 얘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내 점이 맞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부를 그려보면 여기 다 안 되고, 여기도 다 안 되고, 여기도 다 안 되고, 여기 3, 4분면 테두리 점은 다 된다. 여긴 되고, 그리고 안에 있는 점도 다 되고, 그래서 여기만 실선이고 나머지는 다 점선이고 안에를 다 갖고 있는 이 상황이 전체 공간에서 구한 B의 내부다. 저희는 지금 이걸 구한 거고, 저희가 지난주 내용에 의하면 여기서 먹고 있는 집합과 같은 집합이어서 이걸 구한 게 곧 여기를 구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지금 알고 있으시는 게 이 과제에서 이제 원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과제를 이제 모두 다 확인을 했고, 사실 과제가 하나 더 있었죠. 순서위상 쪽에 과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집합 정리를 오늘 보고 갈 거고, 이제 도집합 정리를 보고 난 이후에 그 순서위상 과제는 저희 다음 주에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난주 부분 이어서 여기 4장 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4장 2절에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 이제 근방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n이라는 집합이 x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근방이다, x의 근방이다 라는 거의 정의가 안쪽에 어떤 계집합 g가 이제 넣어질 때, 그래서 요 사이의 안쪽에 여기 계집합인 g가 들어가는 게 가능하면, 그랬을 때 이 n을 뭐 x의 근방이라고 정의한다. 결국은 이렇게 넣는 애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은 이 n이 n의 내점이다 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사실 결국 안쪽에 뭔가 계집합을 넣을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내점이다 라는 표현하고도 같은 거니까, 결국은 이 n에 대해서 지금 내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이 n이 x의 근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뭐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x가 n의 내점이다, n이 x의 근방이다, 뭐 똑같은 내용이고 안에 계집합을 넣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열린 근방이라는 얘기는 근방이면서 계집합까지 되는 거를 뭐 열린 근방이라고 정의했어요. 그 다음에 집적점, 극한점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이제 x를 갖고 있는 뭐 열린 근방 갖고 올 때마다, 그냥 편의상 계집합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그냥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지금 X라는 점 말고도 만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래서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그 처음의 점 말고도 만나는 게 항상 있으면,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처음의 점 말고 만나는 점이 있으면 그 점을 집적점, 극한점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극한점과 집적점을 다 모았을 때를 이제 도집합이라고 부르고 표기를 이렇게 쓰기로 한다. 그래서 이 표기가 이제 도집합에 대한 표기고 집적점, 극한점을 다 모아놓은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페포에 대한 정의는 이제 A의 페포다라는 기호는 이제 이렇게 쓰기로 하고, 이제 정의를 보시면 A를 포함하고 있는 패집합, 여집합이 계집합이니까 F는 패집합이야. 그래서 A를 포함하고 있는 패집합, 그것들을 모조리 교집합을 시킨 거를 A의 페포라고 한다. 그래서 뭐 이런 표기나 이제 이런 표기를 쓰기로 하고, 지금 정의는 A를 포함하는 패집합들을 모조리 다 교집합을 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집적점의 정의에 지금 점을 하나 뺀 거, 교집합을 하고 나서 점을 하나 뺀 거에 대해서 공집합이 아닌 걸로 이제 정의가 있었는데, 저 빼는 순서는 교집합을 하고 난 다음에 빼든, U에서 빼고 나서 교집합을 하든, A에서 빼고 나서 교집합을 하든 다 집합이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든 이렇게 생각하든 이렇게 생각하든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빼든 A에서 빼든 U에서 빼든 교집합을 하고 빼든 상관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집합을 하고 빼는 거랑 빼고 나서 교집합을 한 게 일반적으로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일반적으로 같은 거고, 점을 하나 빼는 거의 위치도 다 같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페포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정의랑 이제 똑같은 얘기가 각각의 F는 A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교집합을 다 해도 여전히 포함하는 게 맞고, 그래서 각각이 A를 포함하니까 교집합을 다 하는 페포도 포함한다. 그래서 페포는 항상 A를 포함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정의에서 나오고, 각각의 F가 패예요. 그래서 각각이 패고 교집합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결과물도 패가 된다. 그래서 패집합 얘기하고 여기 패집합 얘기하고 여기 이제 포함하는 얘기, 이건 이제 정의를 이미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교집합을 다 한 거랑 특정한 하나랑 비교해 보면 당연히 교집합을 다 한 게 가장 작죠. 그래서 포함 관계를 갖고 있는 패집합을 누굴 갖고 비교를 해도 교집합을 다 지킨 물건이 가장 작은 거고, 그래서 A를 포함한다라는 거, 가장 작다라는 거, 패집합이 된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정의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방금 전에 정의 상황대로 지금 페포를 이제 한번 적어보는 걸 예제로 보겠습니다. 실수 집합의 여유한 이상 공간에서 이제 페포 찾는 거를 해보고 있는데, 역시 여유한 이상 공간에서 계집합하고 패집합을 유한 집합을 패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여유한 이상 공간이. 그래서 전체 집합 말고는 뭐 지금 전체 집합은 실수고, 전체 집합 말고는 이제 유한 집합이 패집합인 공간이 여유한 공간이고, 저희는 페포를 확인하고 있는 예제이기 때문에 이 패집합의 형태를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자연수를 포함하고 있는 패집합을 찾아보려고 한다면 이런 애들 중에서 자연수를 포함하는 걸 찾는 건데, 유한 집합인 형태가 자연수를 포함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유일하게 전체 집합만 포함하게 된다. 그래서 이 자연수 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패집합이 유한은 안 되니까 전체 집합밖에 없고, 결국은 페포의 정의는 여기 패집합이 여러 개가 나오면, 포함하고 있는 패집합이 여러 개가 나오면 그 여러 개들 중에서 이제 가장 작은 걸 택하면 되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장 작은 것도 그냥 전체다. 이렇게. 무리수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얘도 무한집합인 건 마찬가지여서 똑같이 유한집합이 저 무한집합을 포함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전체밖에 없고, 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것도 전체다. 그래서 결국은 여유한 공간이다 보니까, 결국 유한집합이 전형적인 패집합이다 보니까 무한집합의 페포를 찾을 때 이렇게 전체가 나오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가상 공간에서 찾아보면 역시 이제 가산집합을 폐집합이라고 보는 이상 그게 이제 여가산 이상 공간이다. 그래서 일단 자연수 배포를 찾는 걸 할 때 자연수 자체가 이미 가산이야. 그럼 가산 자체는 그대로 폐이기 때문에 자연수는 이미 가산집합이고 여가산 공간에서는 폐집합이고, 그럼 이미 자기 자신이 폐집합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찾는 거면 자기 자신이 오는 것. 이미 자기 자신 자체가 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오고, 그 다음에 무리수 집합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는 무리수가 비가산 집합이기 때문에 가산 집합이 비가산을 포함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뭐 지금 무리수를 포함할 수 있는 폐집합은 전체 집합밖에 없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장 작은 것도 전체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저 여가산 공간에서는 비가산 집합에 대한 폐포가 전체가 되는 거죠. 비가산 집합의 폐포가 전체가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지금 요 예제는 방금 전에 요 가장 작다까지를 만족하는 게 정의인 걸로 보시면서 찾아가시면 돼요. 포함하고 있는 폐집합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그래서 만약에 뭐 폐집합이 포함하고 있는 폐집합이 전체밖에 없다면 당연히 가장 작은 것도 이제 전체가 되는 상황이. 예, 뭐 다음 기출 문제는 이제 내점 집합이 전체 집합으로 주어져 있고, 저 nx라는 표현이 지금 근방들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래서 x의 근방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이렇게 쓰기로 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a의 근방을 다 모아놓은 거, b의 근방을 다 모아놓은 거, c의 근방을 다 모아놓은 거, d의 근방을 다 모아놓은 거를 쓰기로 한 표현이고, 결국 a의 근방은 이 두 점 집합을 항상 갖고 있고, b의 근방은 얘를 항상 갖고 있고, c의 근방은 얘를 갖고 있고, 뭐 d의 근방은 전체 집합밖에 없는 근방에 대한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보기들의 원소가 뭐 계집합이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계집합인 거랑 똑같은 명제 중에 모든 점이 4점이다. 예, 모든 점이 4점이다. 그래서 물론 모든 x에 대해서 그 x가 이제 그 모든 점 x에 대해서 이제 근방이 4점이 되는 거, 모든 점이 4점이 되는 거, 그게 이제 계집합인 거랑 완전히 같은 말이고, 그리고 x가 이제 g의 4점이 되는 거랑 g가 x의 근방이 되는 거는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g가 x의 근방이다, x가 g의 4점이다. 모든 점에 대해서 다 요 얘기가 성립하는 게 이제 계집합인 거랑 똑같은 명제고, 아까 이제 근방에 대한 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가번 집합이 계집합인지를 확인하는 게 A의 근방하고 B의 근방이 둘 다 맞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맞으면 계집합이 맞고, 둘 중에 안 맞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계집합이 아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A의 근방인지를 확인을 하고, A의 근방인지를 확인하려면 AC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AC를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A의 근방이 이미 아니고, 그럼 뒤에를 볼 것도 없이 이미 얘가 아니기 때문에 가번은 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가번은 계집합이 아니고, 나번도 지금 A의 근방이 맞는지 뭐 B의 근방이 맞는지, 예, A하고 C니까 A의 근방이 맞는지 C의 근방이 맞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시 A의 근방 AC를 포함하면 되고, 그래서 AC를 포함하고 있고, C의 근방은 C를 포함하면 되고, 그래서 C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C의 근방도 맞고, 그래서 A의 근방도 맞고 C의 근방도 맞고 둘 다 맞았기 때문에 뭐 나번은 계집합이다. 예. 그 다음에 이 세 점 집합이 이제 또 근방인지를 확인하려면 A 근방인지 B 근방인지 C 근방인지 세 개를 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 A 근방은 아까 AC를 갖고 있으면 되고, C 근방은 C를 갖고 있으면 되고, 아까 B 근방은 BC를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BC도 갖고 있으니까 B 근방도 맞고, 그럼 세 개 다 맞으니까 이제 이 세 점 집합이 계집합이 맞다.
그래서 답은 계집합이 맞다. 예. 그다음에 네 번째 보기도 이제 A 근방, C 근방, D 근방 셋 다 맞으면 계집합이 맞는데 아까 D의 근방이 전체 집합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거 이미 전체 집합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는 D의 근방이 아니고 그럼 앞에 거 두 개랑 무관하게 이미 D의 근방이 아니어서 계집합이 아니다. 어쨌든 근방에 대한 얘기가 지금 주어져 있던 상황이고 저희가 모든 점이 몇 점인지 확인하는 거랑 똑같은 명제고 결국은 G가 X의 근방이 되는지 모든 점에 대해서 다 그렇게 되는지를 확인하면 계집합 얘기를 확인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또 다음 기출문제를 또 예제로 보겠습니다. 지금 A집합이 주어져 있고 이제 전체 집합과 위상이 주어져 있고 A가 주어져 있고 이제 A에 대한 도집합을 구하는 게 지금 질문이고 그래서 아까 그 집적점의 이제 정의가 사실 그냥 모든 계집합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모든 계집합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X를 갖고 있는 모든 계집합류에 대해서 X 말고도 만나는 게 있는지 모든 U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 X가 이제 집적점이냐를 확인하는 건데 사실상 이 기출문제처럼 이제 가장 작은 계집합이 있으면 이 자리에다가 이제 가장 작은 계집합을 넣었을 때 가장 작은 계집합을 넣는데도 만약에 만나는 게 확인이 되면 다른 걸 넣었을 때도 당연히 만나겠죠. 가장 작은 거에 대해서도 만나면 다른 걸 넣어도 당연히 만날 거니까 가장 작은 거를 넣어서 만나는 게 확인이 되면 계속 만난다. 이런 결론이 맞는 거고 가장 작은 걸 넣었는데 만약에 만나지 않는다면 그럼 만나지 않는 게 찾아진 거다라고 또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계집합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물론 정의지만 이렇게 요 기출문제처럼 뭔가 가장 작은 사이즈의 계집합이 있으면 그냥 이 자리에다가 그냥 가장 작은 사이즈 계집합을 넣고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점 5개에 대해서 지금 도집합의 원소인지 집적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계집합을 갖고 온 다음에 그 점을 빼고 나서도 만나는 게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 역시 빼는 점은 교집합 뒤에 빼든 A 쪽에 빼든 U 쪽에 빼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계집합 쪽에다가 빼서 적었고 지금 가장 작은 계집합으로 단점집합 A가 있고 거기서 다시 자기 자신을 빼게 되면 이미 이것 자체가 공집합이니까 당연히 공집합이 나오고 결국 그럼 집적점이 아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B에 대해서 확인할 때는 또 단점집합 B가 가장 작은 사이즈의 계집합이고 뭐 자기 자신을 빼면 똑같이 이제 공집합이 나와서 B가 안 들어가고 C에 대해서 확인할 때는 여기 C를 갖고 있는 계집합 중에서 이제 가장 작은 사이즈의 계집합이 ACD고 그래서 가장 작은 걸 갖고 와서 자기 자신을 빼고 난 다음에 그럼 AD를 갖고 와서 결국 만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고 BC하고 AD하고 만나는 게 없으니까 C가 또 안 들어간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각각의 점에 대해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계집합을 갖고 와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계집합을 갖고 와서 자기 자신을 뺀 이후에 만나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된다. 그래서 5개의 점을 다 그렇게 확인을 하면 D는 들어가고 E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않고 이 2점만 들어간다. 이 2점만 집적점이고 도집합이 이렇게 된다. 교재에 있는 이제 다음 보기가 똑같은 집합에 이제 똑같은 유상 공간이고 지금 뭐 페포하고 이제 도집합을 묻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까 기출문제에서 이제 도집합을 방금 전에 확인을 했고 페포만 더 마저 확인을 하면 되는 상황이. 그리고 페포를 확인을 할 때 뭐 위상이 지금 유한계로 나와 있으니까 계집합이 유한계로 나와 있으니까 여집합을 시켜보면 패집합도 당연히 유한계로 나오고 그럼 이 중에서 이 BC를 포함하고 있는 걸 또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BC 집합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패집합을 찾으시면 이 2개가 해당이 되고 이 2개 중에서 또 가장 작은 게 페포니까 이게 당연히 가장 작을 거고 이 4점 집합이 페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결국은 포함하는 패집합이 이렇게 몇 개 없고 이렇게 다 찾아지면 다 찾고 나서 뭐 가장 작은 걸 찾으셔도 페포가 물론 찾아져요.
뭐 다음 이어지는 이제 정리들은 이제 비슷한 정리들이 나오는데, 일단 집적점이다의 정의는 이제 이 표현을 이제 x를 갖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잠깐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를 갖고 있는 계집합을 임의로 갖고 올 때마다 뭐 자기 자신 말고도 만나는 거, 그게 이제 집적점에 대한 정의이고, 뭐 사실 똑같은 동치명제로 이제 근방을 갖고 올 때마다 자기 자신 말고도 만난다. 뭐 근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이게 이제 동치다. 예. 그래서 A에서 B쪽 방향이 계집합에 대해서 항상 만난다를 이용해서 근방에 대해서도 만난다를 확인하는 게 A에서 B쪽 방향인데, 뭐 사실 근방은 안쪽에 항상 계집합이 있는 거니까, 안에 넣는 계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안쪽에는 계집합이 있는 거고, A번에 의하면 이 계집합하고 당연히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빼고라도 계집합하고 만나는 게 A번이고, 뭐 당연히 더 큰 n하고도 당연히 만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gx하고 x 말고도 만나니까 더 큰 n하고도 만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당연하고, 그래서 x를 갖고 있는 계집합도 일종의 x를 갖고 있는 열린 근방이고 x를 갖고 있는 근방이어서 결국은 뭐 근방마다 다 만나니까 뭐 얘도 근방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만난다. 예. 그래서 그냥 똑같은 명제이고 뭐 동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그 다음에 뭐 임의의 기저원소하고 자기 자신 말고도 만나는 거랑 뭐 계집합에 대해서 만나는 거랑 뭐 그러니까 기저에 대해서 확인하나 계집합에 대해서 확인하나 이것도 이제 동치다. 예. 뭐 A에서 B쪽 방향은 기저원소 자체도 이미 계집합인 거죠. 기저원소 자체도 이미 계집합이고, 뭐 계집합이 다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 기저도 계집합이고 그대로 A에서 B쪽 방향 성립을 하고, 뭐 B쪽에서 A쪽 방향도 기저는 항상 또 안에 넣는 애가 이제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집합 안에는 이제 기저가 항상 들어가게 되고, B는 기저들마다 다 만난다라고 했고, 뭐 기저하고 계집합이 포함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더 큰 애도 당연히 만난다. 예. 그래서 뭐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확인하는 거랑 뭐 기저를 갖고 올 때마다 확인하는 거랑 동치다. 그래서 뭐 기저를 알고 있으면 그냥 기저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예, 물론 이제 거리 공간에서는 이 볼 열린 구가 결국 기저니까 볼을 갖고 올 때마다 자기 자신 말고 만난다. 이게 기저를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이런 내용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x를 중심에 갖고 있는 볼을 갖고 올 때마다로 체크를 하는 거, 그게 뭐 집적점임을 확인하는 거랑 똑같은 명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자신 말고도 만난다라는 게 x 말고 또 다른 애를 갖고 있는 거다. 뭐 똑같은 얘기인 거죠. 어쨌든 뭐 거리 공간이니까 뭐 볼을 갖고 올 때마다로 확인하시면 된다. 예. 그리고 그 볼도 그냥 뭐 중심점을 똑같이 x에서 갖고 와도 충분하다. 예. 그래서 저희 보통 공간, 이제 유클리드 공간에서 유리수집합하고 무리수집합에 대해서 이제 집적점을 확인해 본다면, 사실 실수 중에서 누굴 갖고 오고 입실론 중에서 뭘 갖고 오더라도 그냥 이 적당히 입실론 구간을 좌우로 벌리면 이 구간에는 어차피 무리수든 유리수든 충분히 많이 있죠. x 말고도 유무리수가 충분히 많이 있어서 유리수하고도 당연히 만나고 이 구간하고 무리수하고도 당연히 만나요. 그래서 어떤 점 x를 갖고 와도 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떤 점을 갖고 와도 도집합에 다 들어간다. 예, 그래서 이제 유리수의 도집합도 전체고 무리수의 도집합도 전체다. 예. 다음부터 기출문제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그 점 하나씩 뺀 걸 이제 부분기저로 두면 이게 여유한 이상 공간이다 라는 걸 저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었고, 그 여유한 이상 공간에서 자연수 집합에 대해서 이제 도집합을 묻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어떤 계집합의 형태가 이제 유한 집합인 F에 대해서
유한집합인 F에 대해서 전체에서 유한계를 뺀 거, 이게 여유안에서 쓰는 뭐 전형적인 계집합이고, 그래서 계집합을 임의로 갖고 와서 뭐 점을 빼고 난 뒤에 이제 만나는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빼고 난 다음에 교집합을 하는 거랑 교집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빼는 게 항상 똑같다. 예. 그래서 이제 교집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빼서 적고, 결국은 n에서 f도 빼고 x도 빼고 하는 건데, 이 f는 지금 유한이에요. 예. 여유한 위생 공간에서의 계집합은 이 f가 유한인 형태고, 어차피 점 하나가 더 들어가도 어차피 유한이, 어차피 n에서 유한을 빼는 거예요. 예. 어차피 무한에서 유한을 빼는 거고, 무한 빼기 유한이니까 공집합이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결국 모든 점 x에 대해서 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다. 예. 그래서 그 여유안에서 쓰는 전형적인 계집합은 유한인 f에 대해서 전체에서 유한을 뺀 이런 형태고, 결국은 교집합을 먼저 하고 뒤에 빼는 걸 나중에 하는 계산으로 가도 똑같고,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도집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 뭐 역시 과제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첫 타임에 역시 같이 확인을 할 거고, 예, 지금 좀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